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월간 미주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월 한 번씩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이 5월이니까 네. 5번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1월부터 했나요, 저희가? 그렇죠. 매월 하고 있죠. 네.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이 인사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US탁의 장우석 본부장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웅 교수님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교수님? 예. 한 달이 정말 일주일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진짜. 팬데믹도 이제 진짜 지겹고요. 네. 제가 진짜 이게 밤에 되게 피곤하잖아요. 되게 피곤해가지고. 본부장님 피곤한 삶을 근데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이제 3프로 방송이 끝나고, 이건 여담이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심심해 하실까봐. 그 금요일 날 밤에 제가 3프로 끝나고 또 한 번의 방송을 하러 한경에 가는데, 이제 여자 앵커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봤나요? 저도 모르게. 어제 보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본 걸 어제, 진짜 어제 본 것처럼, 아니,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인데, 그분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일주일도 매일 같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시간이 정말 아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한 바, 생각한 바를 잘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 제목은 배당 투자로 최대 수익 끌어올리기인데 이게 제목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이 제목은 교수님이 우리 이제 잡아주신 건데요. 배당 투자를 어떻게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좀 이게 저는 고민했어요. 이거 쓸까 말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말이 나오겠지만 배당 투자가 사실 2019년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저희가 키움증권의 홍보대사란 거가 2018년 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하면 최대 가치 연간 검색어가 배당 투자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쪽이 많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3월 바닥이었고요. 3월부터 급락 나오면서 먼저 이제 한국 주식 먼저 올랐어요. 한국 주식에 관심이 많이 늘었고 동학개미는 나왔고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되면 이제 미국 주식도 갑자기 부밍이 됐어요. 테슬라 이런 거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는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매력을 별로 느낀 분들은 좀 먼저 미국 주식 하신 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배당 투자보다는 소위 성장주로 그게 이제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간에 대한민국의 미국 주식의 상징은 테슬라였거든요. 테슬라가 저점 대비 10배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배당이 아니라 주가의 차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물론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단순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피탈 게인, 양도 차익이죠. 매매할 때 캐피탈 게인이고요. 두 번째는 디비던드에 따른 인컴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 번째는 관심이 없고 너무 다 캐피탈 게인 쪽에 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배당 투자에는 관심이 좀 적어든 차에 최근 들어서 보면 요즘 아이의 공포라고 많이들 아이의 공포죠. 그죠? 예전에 또 아래 공포였는데 리세션. 그때는 또 지금 아이의 공포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배당 투자가 또 관심을 저희가 봤을 때는 본문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배당 투자가 진짜 중요한 하나의 포션을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묻혀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미주미 방송 때도 그렇고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편됐죠. 저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당 관련 같이 얘기하는 거가 그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배당 투자를 얘기했고요. 최대 수익이라는 건 배당 투자도 워낙 좀 저렴하게 배당 투자를 하는 분도 있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 좀 최대 수익이라서 엄청나게 뭐 10배, 5배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나오죠. 그 안에서라도 조금씩 더 알차게 내 알을 조금씩 키우는 그런 방법을 관점에서 배당 투자로 최대 수익 끌어올리기라는 나름은 멋있는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약간의 그 우리 보시는 우리 이제 회원님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주린이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뭐 바이백이나 배당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네. 지금 배당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다 회복을 하고 있냐. AT&T 같은 건지 배당을 또 삭감할 수 있으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배당이 회복도 안 돼 있고 배당이 줄 것 같은데 지금 배당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일부는 다 해소가 되고 있지만 저는 그러면 언제 시작하겠냐고 여쭤보죠. 언제 시작하겠냐? 언제 시작하겠냐. 저는 본부장님 말씀 중에 가장 명언 중에 하나가 워낙 명언을 많이 하시지만 좀 주린이 분들이 진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주식 투자 80살, 90살까지 해야 되는데 시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배당 투자도 그렇고 다른 뭐 캐피탈 개념하는 주식도 당장 오늘 밤에 먼저 하는 게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론 조금 오늘 사갖고 내일 사는 것보다 약간 싸게 살 수도 비싸게 살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팬데믹 터지고 나서 네네. 뭐 리츠라든지 모기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고 배당을 줄이거나 특히 이제 금융주들은 오히려 배당이나 자사주의 바이백을 금지시키는 모습까지 금지시키거나 올리면 안 되고 이런 거 있는 것만 두고 주라 그런 규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해소가 되는 국면에 있고 그다음에 또 올 6월입니까? 금융주가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리죠.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런 아주 안 좋았던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 무슨 IPO 종목들 우리 주주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배당은 거의 뭐 분기 뭐 매월 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정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돈 버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는 거에서는 배당만큼 좋은 게 없다는 말씀을 저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탁탁 울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배당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런 뭐 그까지 그냥 몇 푼 벌자고 하니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습관을 들여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러로 들어오는 정말 달러벌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적은 배당이지만 정말 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팁을 또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쭉 보시면서 같이 1시간 동안 1시간 20분 동안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배당 투자에 있어서는 뭐 거의 궁금한 점 없이 나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이고 두 가지 다 넘어갔네요. 일단 미국 배당주의 특징 어차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빠르게 좀 일단 그 정의를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 준비된 내용을 기본은 바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배당 주기는요 월, 분기, 반기, 1년 특별 배당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정해져 있다. 다만 이제 보통 분기에 한 번 주는 게 1년에 4번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이 늘 많이 말씀하셨던 코스톡 같은 경우는 또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돈을 많이 벌면 그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배당으로 많이 준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 다시 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특별 배당은 일단은 받아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게 쭉 월, 분기, 반기, 1년 특별 배당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은 보통 1개월 내에 지급하되 빠른 경우는 10일 안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3, 4일 정도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있다. 간혹 ETF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뭐 보통 겨울에 하면 이듬해 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당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분이 저거 보이는 갑자기 너무 지연돼 갖고 뭐 다음에 봄에 들어오면 잊어버려요. 아예 기억 못 하는데 잊어버리죠. 내가 투자한 다음에 뭐 10일이나 3, 4일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이제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현지 지급이라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차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뭐 빠르면 한 하루 정도 이틀 만에 들어오지만 약간 지연되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통 크게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직원을 다독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번째는 주식 배당의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예수금이 없다 그러면 배당이 들어오게 되면 배당세를 떼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천 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배당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15.4%가 만약에 1,000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5.4% 배당금을
띄고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너 할 때. 근데 현금이면 빼고 넣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 배당인 경우에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 주식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한 주를. 그 다음에 1,000원을 빼가야 되는데 좋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전화가 옵니다. 아 고객님 지금 주식 배당에 들어갔는데 이 배당에 대한 배당 세금이 얼마이니까 지금 예수금에 좀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협조하시고 일단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배당을 넣어주기 위한 일환이니까 그렇게 좀 쿨하게 들으시면서 알겠다 넣어주겠다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주의 특징을 쭉 보시게 되면 약간 한국하고는 다른 좀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많은 배당을 하고 있다는 거. 주기가 많죠. 다양한 주기. 보통 이제 한국은 지금도 물론 1년짜리 많지만 미국은 다 대부분 다 분기마다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빠르게 배당금이 입금된다는 거.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입금될 때 한국처럼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고 시차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이 없다 그러면 세금을 이미 예수금에 넣어달라고 요청이 올 수 있다는 거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배당 용어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어 사이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뭐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X 디비던드 데이트. 이건 뭐냐면 X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 나기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배당 나기를 하루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당 나기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들한테 배당 나기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배당 나기를 하루 전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5월 10일이 배당 나기입니다 하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주식 사시면 됩니까? 9일까지 하루 전날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먼트 데이트는 배당 지급일이라는 뜻이고요. 레코드 데이트는 배당 기준일인데 배당 기준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그냥 용어 정리 착오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레코드 데이트는 배당 기준일인데요. 보통 배당 기준일로 할 때는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배당 기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헷갈리니까 무조건 배당 나기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배당 나기 하루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비던드 일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연배당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즉 배당금을 주가가 나눈 거기 때문에 뭐 배당금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당연히 배당 수익이 커 보일 수 있다. 주가가 분모가 적어지는 거니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배당이 커 보일 수 있겠죠. 다시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현재 주가가 2달러고 배당금이 만약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배당금이 10원이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 얼마입니까? 10 나누기 2로 해야겠죠? 배당금이 10이고 주가 2니까. 그러면 5가 나오죠. 5. 예, 5가 나옵니다. 5가 나오죠. 5가 500%가 나오죠. 곱하기 100이니까 500%의 높은 계산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500%짜리 배당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배당금이 10달러고 주가가 아까 2달러에서 주가가 줄었다 1달러로. 그러면 1분의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그냥 배당금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주가가 2에서 1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까는 얼마였어요? 500%? 이번 1000%. 예. 배당금이. 주가가 빠져도 배당금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여러분들한테 500%, 1000% 그냥 통크게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그냥 가상이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빠지면 커 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래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25년 이상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상당히 이 특화된 이름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나 봐요. 저작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렛, 그 다음에 뭐 배당 귀족주를 함부로 쓰시면 법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배당 귀족주에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2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켜야 되고 S&P 500에 편입이 돼 있어야 되고 최소 시가총액 30억 달러 이상을 보여주면 배당 귀족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X 디비던드 데이트, 그 다음에 페이먼트 데이트, 레코드 데이트, 디비던드 일드, 디비던드 에스토크렛이라는 단어를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배당 사이트를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받는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배당받는 방법.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배당받는 방법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일이 언제인지 알아야지만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본부장님 뭐 레코드 데이트도 있고 근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 그거 자꾸 뭐 배당락이라고 다 자꾸 기억하시면 헷갈리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배당락일 하나만 딱 앞에 무조건 배당락일 하루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는다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자꾸 다른 걸 기억하셔서 나중에 헷갈리시고 그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3일인가? 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하셨던 분은 할 수 없어요. 배당락이란 말 들어보셨는데 우리 주린이 분 중에서 그런 거 한국 주식도 안 해보셨다 이런 거 그러신 분은 배당락을 잊어버리시고 영어로 보면 X, EX 디비던드입니다. AX, EX 디비던드 데이트인데 EX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전이라는 게 있죠. 전. 엑스 와이프, 엑스 걸프렌드, 엑스 보이프렌드, 전 남친, 전 여친, 전 남편, 전 부인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without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는 디비던드가 없는 날입니다. 없는 날의 의미가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 날은 그날 주식을 사봤자 디비던드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그 전날까지 하루 전날 사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하루 전이라는 게 영업일입니다. 영업일. 거래일수, 거래일.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월요일이 배당락일이었어요.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라면 언제까지 사야 되냐면 일요일날 거래 살 수도 없잖아요. 없죠. 토요일날 없기 때문에 금요일날까지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에 하나 금요일이 휴장인 날이 있어요. 한국 휴장 상관없고 미국이 휴장인 날은 목요일까지 사실. 목요일까지. 그래서 X, EX 없는 디비던드 데이트. 그리고 모든 거는 상식적이지만 모든 것은 미국 날짜다. 미국 날짜다. 우리나라 밤 24시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 무조건 미국 날짜. 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락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 배당락일을 아는 방법을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팀랭스 사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사이트인데 원래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평균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 사이트지만 그 안에 어닝이나 배당 관련한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팀랭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카렌더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좋아요. 이대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디비던드 카렌더 선택하시면 배당에 대한 일정을 딱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제가 딱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셨어요? 그림이 딱 이렇게 제가 떠왔죠. 딱 보시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은 그냥 그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일정을 쫙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 딱 보시면 그냥 굳이 뭐 찾지 않아도 이렇게 일정을 쭉 나와주면서 매일 배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거의 매일 배당하기 때문에 워낙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어떤 종목들은 분기약, 어떤 종목들은 반기약, 어떤 종목들은 뭐 매월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매당을 많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빈칸 1번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찾는, 검색하는 그 창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번 일정에 종목이 쭉 보이지만 내 종목이 없다 하시면 1번에 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찾으시면 좋아요. 여기다 여러분들은 1번에다가 풀 회사 네임을 쳐도 상관없고 아니면 심볼을 찾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딱 이제 치시고 넣은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그 딱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애플 했을 경우에 애플은 AAPL입니다. 심볼이. AAPL을 치게 되면 딱 이렇게 열리는데요.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넥스트 X 디비던드 데이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미 애플에 대한 그 배당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배당락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8일 2022년 5월 8일 날이 배당 낙일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되냐면 5월 7일까지. 만약에 5월 7일 편이라고 그러면 5월 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8일날 사면 안 되죠. 8일날 사면은 되긴 살 수 있는데 배당 시간 전에 사도 안 되는 거죠. 없습니다. 얄짤 없는 거죠. 얄짤 없습니다. 국물도 없고 연필 한 줄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조건 똑같죠. 그럼 7일날 장 끝나기 1분 전에 사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 장 안에 시간 내에 사도 되는 거죠. 그렇죠.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5월 7일날 여기 날짜 치게 되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2번은 디비던드 어마운트, 배당 금을 얘기합니다. 82센트 준다는 뜻이고요. 3번은 디비던드 일드, 그래서 주가분의
82센트라는 계산해갖고 0.90%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배당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 때 0.9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4번은 일단은 페이먼트 데이트죠. 배당금이 지급되는 거. 2020년 5월 14일이 현지 배당 지급일이기 때문에 5월 14일이 넘어가야 지금 한국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을 봤더니 5월 8일 날이 배당 날인데 5월 14일이 배당금 지급일이면 한 6일 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빨리 들어오는 거라 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쿼터리, 그러니까 이건 뭐 분기나 아니면 먼슬리 이렇게 해서 이 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건 분기에 주는 거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은 섹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술 섹터 평균이 115%, 그러니까 이 배당에 대한 평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아웃 레이쇼는 배당 성향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EPS에서 얼마만큼 배당을 주는지, 그렇죠. 우리가 벌어들인 EPS, 벌어들인 수익에서 32.16%를 배당금을 뿌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32.16%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평균보다 조금 아래 정도 느낌이죠. 평균 좀 아래입니까? 우리나라는 18에서 20% 되고요. 네. 미국에서는 통상 35에서 40%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닌데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만약에 저 숫자가 30%다, 25% 정도라면 이거 배당을 더 올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은 디비던드 그로스 얼마 오랫동안 배당금을 올렸냐, 인상했냐 하는데 8년 전부터 진짜 대단하네요. 애플도 인상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9번은 애널리스트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여주는 건데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번은 EPS 2.5달러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언제부터 배당금을 지급했냐는 건데요. 2012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빈칸에 쳐도 상관없거든요. 여기 넣은 다음에 언제 배당 나길인지, 배당금 얼마나 주는지,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배당금 지급이 얼마인지, 어떤 주기를 하는 건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랭 사이트의 배당에 대한 이 칼렌더에 대한 내용 상당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을 전부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한 다음에 미리 이제 다른 뭐 달력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 놓으시면 더욱더 편하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배당주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좋은 배당주는 뭘까요?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할지 알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거 원하시겠죠. 근데 절대 그런 거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배당도 많이 준다? 그건 거의 없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배당을 포기하시고, 주가가 못 갈 것 같으면, 저 배당금을 포기 못 할 것 같으면 주가 차익, 그러니까 주가 차익에는 배당에는 뭐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버리실지를 한번 잘 판단하시면 좋은데, 은퇴하신 분들이야 배당금이 더 절실하니까 일단 주가 차익은 포기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젊으시니까 아무래도 배당금보다는 좀 주가 차익을 노리는 것들로 한번 가보시는 게 제가 보기 편해 보이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들, 2번은 실적과 함께 배당금을 꾸준하게 인상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배당금 보통 인상시키죠.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 많이 인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금 자체의 인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당금 자체, 배당금, 돈 자체가 뭐 주가가 빠져갖고 배당 수익률이 커져 보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앞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게 AT&T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AT&T가 주가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뭐 굉장히 배당금이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재미없고. 근데 실제 AT&T의 어떤 그런 그 실적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제 굉장히 무리다 싶을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뭐 버라이즌이든 뭐 텔러스든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 훨씬 낫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배당 성향이 적정하고 낮은 기업. 왜냐하면 향후에 배당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낮게 되면 배당금을 올릴 수 있으면 여지가 충분한 거거든요. 미국 배당주의 평균 배당 성향은 40%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정도 35, 45 정도 뭐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배당성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향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성이 적정하거나 낮은 기업을 투자하시게 되면 앞으로 배당에 대한 증가분을 고스란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40%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낮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배당이 올라갈 만한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 투자하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당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배당주를 얘기할 때 보면 뭐 배당을 받는 방법 막 하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차트를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배당주 투자할 때 어떤 원칙을 같이 만들어 보고 네.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같이 하시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화려하게 차트를 보여주는 이런 게 없다는 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건데요. 이게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이제 붉은색인데 이게 이제 그 붉은색은 배당 투자할 때 재투자가 없이 그냥 한 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파란색은 배당 재투자할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확실히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리고 또 역시 복리의 마법이죠. 예, 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이왕 받을 건데 배당을 극대화로 여러분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복리를 해서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들어볼게요.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 투자한다? 좋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고른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것 다 인정하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배당 투자를 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요, 가장 빨리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지만 오늘 투자하신 분과 한 달 뒤에 투자하신 분은 둘 다 똑같이 전체 보유한 종목을 계속 만약에 복리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한 달밖에 안 차이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메꿀 수가 없는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무조건 배당 투자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좀 의아하지만 한 번씩 한 주라도 한번 타보면서 배당에 대한 맛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본장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그래요. 문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안내 문자 하는 걸 진짜 저는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좋은 문자도 있는데?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알림인데 배당 입금 문자 알림은 진짜 행복해요. 네, 행복하죠. 그거를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주마다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받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건 지금 저희가 나중에 또 강의를 많이 해드린 적이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받는 즐거움을 진짜 많은 분들이 키움증권과 함께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문자에 이제 배당 관련한 문자가 다 오게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마침 주식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 배당을 받는 분들은 안에 만약에 예수금이 없으면 보통 배당을 빼가야 되거든요. 원천 인수로. 그럴 경우에는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제 주식 배당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을 막 넣어달라라고 하면 협조해 주셔야 돼요. 막 전화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하자는 게 아니니까. 물론 현금 배당은 빼고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식 배당은 돈이 없다 보면 없는 경우에는 전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배당 투자, 재투자 시 고려할 대상이 뭔지. 여러분들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모아서 해당 주식을 또 한번 사는 행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복리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금액을 투자하셔야지만 되겠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니까 뭐 한 주만 사라. 한 주 사갖고는 여러분들 배당 재투자가 안 됩니다. 한 주 사봤자 배당 얼마 들어오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네. 보통 싼 주식도 한 뭐 100주, 200주 정도 사야지만 그 배당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한 주씩 사는 것들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배당 재투자 시 고려 대상은 뭐냐? 지속성. 얼마나 배당을 길게 줄 것이냐. 네. 우리 아까 낮에도 저기 살펴봤지만 프록터 갬블이 131년째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배당 재투자 하려고 그러면 배당을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 계좌에.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또 해당 주식을 사서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지속이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살아있을 기업인지를 꼭 체크해 보시고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장성. 성장이 있어야지만 배당금도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게 아니면 또 배당금 뭐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배당을 삭감식 아예 중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만약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그러면 배당 할 때 배당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배당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그게 사람들 대부분 다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네. 세금이 15.4%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배당을 만약에 100원 받는다 그러면 100원을 가지고 얼마나 굴릴지 생각하시면 안 되죠. 100원이 들어올 때 아까 얘기했지만 15.4% 세금을 띄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85원 됩니까? 그렇죠. 85원 정도. 85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아마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조금 더 많은 이제는 그 복리에 투자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세금이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금은 기본 일반 기업들은 15.4% 배당을 내고 있는 배당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LP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39.6%의 높은 배당세를 납부합니다. 이제 워낙 그 기업들은 이미 혜택을 본 기업들이 법인세를 혜택 본 기업들이죠. 혜택을 본 기업들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평성에 의해서 배당에 대해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LP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데 뭐 제네시스.lp 그러니까 그 기업의 회사 이름 옆에 네. LP란 약자가 나온다. 여러분 누구나 봐도 LP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LP구나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LP가 붙으면 네. 원래 본부장 얘기대로 15.4%였는데 39.6%로 2배 이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갖고요. 여러분들 계획적인 투자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금이 보통 잘 이렇게 감안 안 하시는데 미국 주식은 꼭 세금 여러분 꼭 내셔야 되고요. 꼭 세금 신고하셔야 되고 세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다 잘 되고 있는데 세금 안 내갖고 막 연락 오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꼭 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요 세금 부분들이 여러분들 수익률에 약간 좌지우지한다. 왜냐면 배당 관련한 투자는 여러분들 거의 한 1% 안쪽에서 막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근데 배당이 워낙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세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게 세금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배당으로 뭐 있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본부장도 꿈을 꾸지만 배당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이제 금융종합과세 또 금융소 종합과세가 걸리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단계별로 해서 네. 어느 정도 걷느냐에 따라서 금융소 종합과세를 직접 그 세무사분이랑 상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지만 네. 그래도 세금 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반가워하는 분들이 별로 네.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말씀 안 드리면 또 까먹고 넘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미 어디선가 임대료 수익 많이 받는다든지 이자소득이요? 이미 뭐 배당소득도 이미 있다든지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이제 이걸 내가 좀 많이 벌면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네.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는 말씀도 별도니까요. 네. 다만 이제 그 매매를 통한 보통 양도세 계산할 때 그것도 분류과세죠. 네, 분류과세로 해서 네.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른 세금하고 붙어있지 않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건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배당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재투자 그나마 좀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네. 배당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네. 얘기하지만 얼마 안 되는 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다시 한번 재투자, 네. 계속 배당금을 자꾸 재투자하는 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21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0년 동안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만약에 배당에 대한 재투자 없이 투자했다 그러면 S&P 500에 대한 평균 수익률은 6.57%입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죠.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배당을 통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려 6.57에서 10.7%로 많이 커진다는 거죠. 엄청 싼 차이죠. 엄청 차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배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적었지만 네. 좀 시간이 흘러가서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 네. 나중에는 격차가 따라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배당 투자했다고 마음 먹었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빨리 시작할 때라도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한 건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만약에 배당으로 가지고 만약에 그냥 똑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의 한 3%가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당 재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드린 폰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한번. 네네. 1971년부터 50년 동안에 네네. 1971년에 나스닥이 성장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기억에 네네. 그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971년에 $1,000 투자해서 한번 네. 돌려보자는 거죠. 네. 그럼 배당 재투자 없는 경우에는 39,000달러. 근데 이게 71년부터 50년 동안인데 세상에 39배 아닙니까? 그렇죠. 39배밖에 못 갔다는 건지 뭐 의아하지만 하여간 네. 39,000달러 돈을 벌었고요. 반면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13만 1,000달러. 와, 엄청나게 많이 커진 거죠. 1년에 3-4% 차이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럼 39,000인데 13만 1,000달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막 10만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쪽에서 여러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배당 재투자가 가능한 종목 투자한다. 다만 배당 재투자 하실 때 주가 비싸면 약간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뭐 1,000달러다 그러면 1,000달러 배당으로 모아야 되고 1,000달러를 쉽지 않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주가가 좀 싼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따가 이제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배당 투자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 투자만의 고유한 어떤 매력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흔히 주식 장이야 뭐 오늘 빠졌다가 내일 빠지기 내일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그렇지만 배당을 투자하신 분들은 주로 시세를 안 보고 배당만 보는데 네. 배당금에 대해서는 약속된 금액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크게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리얼 어닝하고 리얼 디비던드인데 이거 뭐냐면 네. 그 S&P 500의 매년 배당에 대한 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S&P 500은 배당을 인상 안 시킬 것 같아요? 배당 인상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속해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놓고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율로 치게 되면 물론 배당금이 뭐 엄청나게 크진 않죠. 지금 네. 현재 S&P 500이 약간 1.4% 아닙니까? 네네. 그걸 매년 6%씩 배당금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P 500만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늘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이제 이 녹색이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좋아진 만큼 배당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S&P 500 평균 배당도 6%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71년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S&P 500만 투자해도 네. 배당 인상분을 충분히 다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배당을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배당을 이왕 준다 그러면 배당을 인상해 주는 거. 네. 꼭 가져가시면 좋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을 인상시켜주는 기업을 가져갈 때 주가 이왕이면 싼 걸 가져가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걸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빠르게 복리로 여러분들 원하는 수익률이 더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강의 포인트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뭐 배당 수익률만 뭐 7, 8% 된다 이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그 배당 뭐 주가 이런 거보다는 배당금 자체에 너무 현혹돼 갖고 주가 네. 빠지는 거 어차피 주가 빠진 거가 다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는 이런 거보다는 네. 주가도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간다든지 하고 배당으로서 뭔가 극대화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추계해보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진짜 네. 상당히 흥미로운 거가 지금 1971년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50년 동안에 딱 저 배당률을 한번 월급이라고 생각해서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연평균 6%의 연봉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평균 6%를 지금 50년 동안 올려준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4, 5년 동안 월급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6%면 보통 공무원 연봉 1년 연봉 요즘은 저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저렇게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S&P 500의 어떤 위대함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익 증가율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저 그림 보시면 초록색이 마이너스로 흘러갔고요. 작년에 조금 그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배당금도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지만 흐름으로 보면 초록색은 위아래 등락이 크지만 배당금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과 상관없이 S&P 500 기업들이 주주친화 정책을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그동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내가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 배당을 통해서 연봉 올려받지 못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여기에 좀 투자하시게 되면 좀 마음의 유연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외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72의 법칙 혹시 교수님 이거 전문가시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복리의 마법을 얘기하는 복리 마법을 특히 본부장님 오늘 계속 말씀하신 거가 재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제 워낙 뭐 수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일인데 아마 상식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딱 보시면 누가 저런 걸 얘기하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딱 그런 거 밑에 나오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거 대단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72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72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5%건 10%건 더블이 되는데 몇 년이 되냐는 거를 보여주는 것을 72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6%가 연 배당 수익 연 배당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씩 연봉이 올랐다 그러면 12년이면 72나누기 6 하면 12잖아요. 12년이면 연봉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90년의 역사 동안 대충 10%라고 생각하죠. 10% 연평균 수익이 났다 그러면 S&P 500 자체가 7년 2개월 만에 7년 2개월마다 더블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리의 마법을 꼭 좀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70년 외우면 끝나네 모든 게? 그러면 조금 많은 분들은 교수님, 본부장님 진짜 수학 빨리 잘하시네. 저 72의 법칙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이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복리에 가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이걸 보시면 계산이 된다고 딱 떨어지는 거죠. 딱 떨어지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아까 얘기한 복리를 최대한 땡겨갖고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블랙락에서 하고 있는 채권이 이제 ETF를 말씀드릴 건데 이게 보시면 이제 하이힐드입니다. 하이힐드. 그래서 약간의 뭐냐면 등급이 아주 고 등급이 아니고 약간 중간 한 트리플 B 정도 정크하고 트리플 B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약간의 좀 뭐랄까 부실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블랙락이 알아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 기억엔 2,000 몇백 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잘못되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전문가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HYT라는 건데 제가 여러 번 한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거 실제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한 PD님이 실제 이걸로 행동에 옮기고 있거든요. 저희가 본부장님이 2019년 가을 여름부터 많이 말씀했었던 ETF 정확히는 CEF죠. CEF입니다. CEF가 일단은 클로즈 엔드 F라고 클로즈 엔드 펀드라고 해서 그래서 그 ETF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CEF인데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배당 수익률은 7.98%입니다. 그럼 월배당이고요. 월배당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설명드리는 거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딱 지금 주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거의 다 체육관에 체육관에 와 있고요. 다 회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0.078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매월.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배당을 넣어줍니다. 0.078을 줄이지도 않았네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 하는 말씀드린 종목은 실적 개별 종목 실적에 대한 마이너스 흐름이 없고 흑자에 돌입한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배당을 줄이지 않은 기업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사서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은 걸로만 뽑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0.078이니까 이걸 만약에 200주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200주 갖고 있으면 대략 배당금이 얼마 됩니까? 한 14달러? 네, 그 정도 나오네요. 예, 14달러 한 15달러 나오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 뭐 세금을 얼추 떼고 네. 다 한 다음에 13달러? 뭐 정도 나오네요. 예. 여기 딱 보시면 네. 이게 지금 한 주 사겠네요. 네. 한 주 사면 좀 남을 것 같은데요? 딱 11달러니까 그죠? 네. 좀 남죠. 근데 네. 왜냐하면 수수료 비용도 있고 해야 되니까 다 악착같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사 먹어야죠. HYT를 네. 200주 사시는 거예요. 네. 그 200주 사게 되면 얼추 한국 돈 한 25, 6만, 7만 네. 나옵니다. 한 네. 27만 원 정도? 네. 그럼 여러분들 27만 원만 투자하시면 네. 만약에 27만 원 투자해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네. 200주를 가져가시면 네. 다음 달에는 201주, 네. 202주, 네. 203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는 이렇게 계산 안 해봤는데 네. 그러면 더 더 빨라지죠. 빨라지죠. 엄청 빨라지겠죠. 네, 네, 네. 예. 왜냐면 또 받은 배당금에 또 배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굴려면 제가 엑셀을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 이게 5점 몇 년이었나 그렇게 걸렸거든요. 네. 그 배당금으로 2배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10년이면 300주 되거든요. 얼추. 진짜 그러네. 왜냐면 딴 거 없이 200주에 예, 예. 1년에 12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7년이면 그러네요. 8년이면 300주 되죠. 8년이면 300주. 벌써 300주 되죠. 그러네. 8년이면 300주.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주가 차익은 또 별도로 두는 겁니다. 주가 네. 차익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한번 하시면 좋은데요. 실제 지금 환경에 있는 한 PD가 남자 PD인데 네. 이거 그때 이제 저한테 가장 욕을 많이 했을 때가 네. 그거 한 다음에 네. 바로 한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가 쑥 내려갔는데 네. 배당은 여지없이 다 들어왔죠. 네. 근데 이제 속만 쓰린 거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다 회복했고 그때는 2주 살 수 있었겠는데요. 두주 샀죠. 네. 두주 사기도 하고 돈이 남아서 뭐 했죠. 네. 원래 퍼포먼스대로 했는데 네. 오늘 돈이 남았죠. 네. 돈이 주가 싸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밟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약속된 금액이잖아요. 배당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한 주 살 수 있는 건 200주 사는 거지만 네. 조금 더 자금이 있다 그러면 그때 더 넣으셔갖고 네. 계속해서 해보시게 되면 특히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은퇴하시는 분도 괜찮고 좀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교수님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저요? 예. 저는 좋은 건 아는데 매달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이죠. 그래서 바쁘니까. 예, 네. 그래서 그 PD는 굉장히 그 힘들어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매달 못 샀대요. 그래서 네. 뭐 생각나면 석 달 만에 사기도 했었다고 네. 말이 있는데 하여간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다 올라오고 났더니 네. 지금 상당히 배당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200주면 벌써 작년에 워낙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얼추 한 220주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220은 넘어갔을 네, 것 벌써 같습니다. 주수가 10%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주수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네.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블랙락이 운영하는 거라서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그때 같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나 찾아봤더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HYT 엄청 내기 많이 했더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세요? 장하다 김PD도 이거 샀잖아요.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주식 이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한번 아까 우리 제목처럼 네. 최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네. HYT가 또 일조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네. 사놓은 다음에 그냥 나오는 배당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자체의 원리가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배당 23에 있는 그 원리 그대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똑같이 주가가 싼 종목들을 해갖고 배당을 받아서 그걸 다시 한번 배당 구매하시고 23도 계속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상 최고 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적으로 보통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근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배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물론 이제 주가 빠진 건 속이 쓰렸겠지만 네. 한 가지 조금 위안했던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당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삭감된 것도 있고 하지만 네. 근데 오히려 삭감했던 거 다시 한번 정상화되거나 오히려 그 정상화된 기업 중에 특별 배당을 준 것도 있어요. 배당 23 중에. 그러면? 엄청 그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당 투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안 좋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가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한번 해보셨는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배당 23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죠. 네, 시작하는 게 맞죠. 네,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때 했으면 그때 배당이 네. 한 20%가 됐나 그랬을 거예요. 연배당 수익률이. 맞아요. 주가 빠지는 바람에. 네. 근데 지금은 그건 똑같다니까. 엑슨모빌도 거의 네. 9% 10% 갔었어요. 배당 네. 수익률이. 근데 지금 정확히 배당 23에 네. 연배당 수익률은
8.9%로 네. 많이 줄어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야후 파이낸스 가셔보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가셔갖고 네. 여러분들 원하는 심벌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종가 다 있는데요. 스플릿 뭐 한데 네. 디비던드 온리라고 치시면 네. 이 검색 쭉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나오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뭔가 희한한 거 못 느끼십니까? 예, 주로 나오는 게 네. 배당금이 거의 14일, 매월 14일, 14일, 13일 보통 네. 그렇습니다. 10일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해진 월급처럼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좀 특징이 있다는 것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로스펙트 캐피털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 배당 23 할 때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만약에 이제 한 종목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 이걸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물론 ETF 좋지만 이것도 우리가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고 또 주가가 싸거든요. 근데 네네. 그렇지만 돈을 벌고 있는 오늘 나오는 기업들은 돈을 못 버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다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프로스펙트 캐피탈 코퍼레이션은 보통 채권에 투자하거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주식을 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어떤 이제 그 자산 관리 회사인데요. 현재는 8.96%의 놀라운 또 배당 수익을 보여주고. 근데 과거 주가가 빠졌을 때 굉장히 더 커졌는데 지금 주가 올라오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50일 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회복을 해도 너무 많이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저 왼쪽에 보이는 중간에 쭉 빠지는 게 그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였는데 지금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주가는 8불밖에 안 해요. 근데 네. 역시 8.96%의 놀라운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역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0.06을 계속 주고 있는 6센트 계속 주고 있는 한 번도 어긴 거 없이 네.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요. 작년에도요. 작년에도 어려울 때도. 예, 작년에도 배당 하나 줄이지 않고 왜냐하면 돈을 계속 벌고 있는 현재 기업이다 보니까 네.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또 이 6센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 100주 사면은 안 되고요. 한 150주 사면 네. 아까 그 한 주 살 수 있거든요. 네. 프로스펙트 그 기업을 그럼 150주 산 다음에 다음 달은 151, 152, 154이 가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배당도 늘어나게 되고 네. 약간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보여드리니까 이것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잠깐 돌아와서 딱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상당히 걱정되는 거 뭐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최근에 네네. 많이 올라와갖고 이거 들어가시자마자 주가가 재미없거나 네. 흘러내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들은 8.96을 보고 들어왔지만 8.96이 보이는 게 아니고 차트가 먼저 보이거든요. 그렇죠. 주가 할인이 먼저 보이고 해서 괜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제목이 배당 투자로 최대 수익 끌어올리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배당금으로.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배당금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빠르게 네. 이 눈청이처럼 굴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 23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두 달 만에 테크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빅테크하고. 빅테크보다 왜 주가 왜 본 거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주가 차익과 배당을 같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적어도 배당을 가져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SEC라는 심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진짜 투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이거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아까 거는 제가 우리 PD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시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리츠인데요. 리츠인데 가장 큰 모기지 리츠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혹시 뭐 그때 굉장했죠. 주가 빠진 거 엄청나게 샤프하게 빠지고 엄청 날카롭게 빠졌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제가 아는 리츠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건 거의 뭐 다 미국에서 미국의 그 투자 전략가들도 이런 배당 얘기하는 사람 자주 얘기하는 기업이죠. AJC.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7.92%로 갖고 있고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한 18달러 뭐 얼마 안 가는 주가입니다. 근데 역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번 이것도 7.92%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돈을 굴려보면 좋은데 이건 한번 얼마나 배당금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0.11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역시 12센트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보시면서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다 그거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 좋은 거 한두 개만 찍어주는데 여러 개 얘기하지? 배당 자체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에이전시가 혹은 아까 프로스펙트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봤던 기업들이 뭐 HIT가 뭐 물론 뭐 상장 폐지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악재가 터져갖고 주가가 내려갈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배당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꼭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운영하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다음에 각각의 돈을 투자하셔서 한두 씩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더없이 저는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라고 조언드리겠고요. 이건 12센트씩 주는데 거의 월말을 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GNC가 거의 뭐 월급처럼 주기 때문에 보통 29일, 28일, 뭐 29일, 30일 날 이렇게 주는 맞아요. 네. 네. 유명한 거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요. 네. 이것도 역시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복리의 마법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조언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글로벌 엑스 슈퍼 디비던드 ETF인데 요거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이건 제 순수한 마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종목을 가져가시고 이건 제가 ETF로 따라 가져온 건데 이건 이제 글로벌 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배당 ETF인데 이거는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네. 글로벌 종목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그 ETF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7.27%의 높은 배당을 또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SDIV라고 심볼이 적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 그 시장에 대한 회복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저거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온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 배당금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그 모여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일시적으로 딱 정해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 틀립니다. 어차피 이 기업은 보통 이제 분배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ETF가 주는 거는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금이 틀리게 지급되고 있고 어쨌든 이것도 한번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모아서 다시 한번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매월 지급하는 거니까 가져가시를 조언드리는 배당이니까 한번 배당 ETF니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 제가 이제 그 배당 관련된 ETF를 제가 좀 알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배금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이 배당 관련된 ETF의 분배금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이제 특정 기업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는데 분배금은 뭐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받아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다시 올라갈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배당을 다시 올려주거나 안 줬던 것이 다시 주고 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금 분배금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DIV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배당 관련 ETF는 배당금 분배금 자체가 좀 올해 좀 올라갈 찬스가 있다는 날카로운 염두에 날카로운 지적이셨는데요. 네네. 앞에 보면 0.075, 0.08, 네. 뭐 0.07 하다가 지금 0.088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그렇죠. 보였고 점점점 회복하는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여준다는 것도 네. 미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러니까 여기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고 본부장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그 뭐죠? 그 리치 ETF 있죠? 리치 같은 경우도 올라갈 찬스가 클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장기적인 투자가 좀 같이 뒷받침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네. 좀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네. 이제 여러분들 방향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아까는 배당에 집중되어 있는 네. 배당 투자로 뭔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기라고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배당을 주긴 주되 배당은 적게 그 다음에 주가 차이 크게 보는 걸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블 가져왔는데요. 뭐 노블은 아시겠지만 배당 귀족주가 모여 있는 네네. 그런 ETF인데 그럼 노블을 굳이 이게 가져온 이유가 뭐 S&P보다 좋냐? S&P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네. 지금 S&P 500이 현재까지 10%, 11% 정도 주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의 한 20% 가까이 18%가 올라왔거든요. 올해요? 네, 올해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 보였고 배당도 S&P 500이 한 1.4 주는데 네. 1.12%의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나는 그냥 배당은 적어 상관없지만 주가가 내려가는 건 도저히 용납 안 된다는 분들은 노블을 가져가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워낙 좋아하는 ETF이기도 하고 네. 저도 봤더니 야 배당 귀족주가 이래서 많이 선호하는구나.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네. 배당도 적지 않은 모습 보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블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어떤 종목이 포함되는지 보시게 되면 뉴코 네. 요즘에 철강 기업 굉장히 핫하죠. 난리 났죠. 근데 프랭클린 리소스 이거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에너지 쪽 같은 아니 데. 이건 저기 소재가? 저기 금융 금융이에요, 금융 또? 금융 네. 기업이라고. 네. 저기 프랭클린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프랭클린 뭐 있자 상품이 있지 않아요? 아닙니까? 하여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금융은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제가 말씀하신 건 펀드는 아닌 것 같아요. 펀드 아니니까. 그 다음에 레지 플래트 이거는 그 엔지니어링 만드는 회사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인가? 요거는 이제 그 식품 회사, 네. 그다음 엑슨모빌, 신시내티 파이낸셜이 아마 금융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WW 그레인저 이것도 무슨 산업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네.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그다음에 주니 파츠는 이거 자동차 부품업체인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다음에 쉐보론, 그다음에 엑스페디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배송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6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거 네.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정치 얘기할 때 노선을 얘기하는데 이 배당주도 여러분들이 노선만 확실히 걸어가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 플러스 배당 아니면 그냥 온리 배당 네. 헌탕 마신다고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까. 근데 어정쩡한 위치가 가장 안 좋거든요. 어정쩡하게 있다가 뭐 나는 배당만 좋다고 들었다가 주가만 본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니까 여기서 한번 결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보고 있는 건데 이건 네네. 제가 3%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바이백도 포함된 거죠? 바이백도 네. 포함되어 있는 거. 네. 그래서 일단 iShares US 디비던드 바이백 ETF인데 1.98% 역시 S&P 500보다 더 많이 주고 있고요. 네. 주가 차익도 훨씬 더 S&P 500보다 좋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한 14, 5% 정도 올라가고 있는 YTD 기준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보다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 바이백도 조금 많이 일단은 6월부터 금융이 열리기 시작하면 네. 다시 한번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백은 지금 벌써 이미 5월까지 발표한 거가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요. 이미요? 이미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6월까지 해갖고 7월부터는 바이백이 액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이요. 근데 금융기관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백이 늘어날 수밖에, 물론 이미 선언한 것도 있지만 지금 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또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그 더한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사주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사주는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디비던드는 말씀하셨던 대로 세금도 내야 되고 머리 아프니까 네. 오히려 바로 바이백을 더 소원하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죠. 월가에서. 그래서 바이백이 이미 사상 최고가인데 7월 이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이백,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DIBB 나름 관심 있는 그런 ETF에 불명하고 요즘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네네. 이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종목이고, 그렇죠. 예, 네. 그것만 좀.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래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혹시 뭐 한 번에 1,000억 넣지 않으면 뭐 그 정도 아니면 충분히 됩니다. 됩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한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애플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바이백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T, 네. 웰스파고, 인텔, 시티그룹, P&G, 존슨앤존슨 다 아는 기업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기 뭔가 좀 지식이 떨어지니까 네. 이들의 힘을 빌려갖고 투자하시면 배당과 바이백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걸 할 때마다 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유지보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0.02도 있고 0.1도 있고 그런데 그거 비싸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거 비싸다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죠.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비싸죠. 왜냐하면 거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유증에서 돈을 받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늘 강의할 때 이런 말씀드리지만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5년 연속으로 좀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 찾아서 그때마다 넣고 빼주고 해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25년뿐만 아니라 또 찾아보면 10년 이상 늘려주는 VIG 같은 경우도 있고요. VIG도 있죠. 예. 그리고 D그로도 DGR로도 많이 하시는 거 5년 이상 늘리는 것도 보면 매번 바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5년 이상에서 배당을 빼는 기업도 있고 배당을 늘리는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가고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하는 기업 역할은 집사의 역할인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깝지 않죠. 네. 아깝지 않고 네. 여러분들이 네. 못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당장에 네. 바이백 주고 배당 주는 거 사실 꼽으라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운영해주는 아까 또 HYT부터 여러분들에서 위에서 운영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이 나갈 때도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365로 쪼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유. 티도 안 나요. 나보라고 하는 그 NAV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네. 거의 판단이 표가 안 난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적은 금액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오늘 배당을 알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당 투자를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녹음했지만 대부분 질문이 똑같아요. 미국 주식 너무 어렵다. 영어를 못해서 내가 못한다. 다 말씀하시지만 배당에 대한 인식은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솔직히 물론 애플이라는 기업도 아셔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당 투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이 주고 있는 배당에 더 이제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금 배당 순위가 얼마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 배당 낙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단은 투자하시기만 좋은데 그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노선을 확실하는 거죠. 난 배당을 받겠다 아니면 배당도 주가 차이 같이 가겠다 그것만 잘 정하시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주가 차이 같이 보신다면 노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VIG도 다 좋지만 이왕이면 앞서서 얘기했던 세 가지 종목들 HYT, 그렇죠. HYT하고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PSEC,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SDIV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해서 한번 내가 한번 복리를 한번 굴려보시면서 하면 아마 10년 정도가 지나면 네. 그때가 되면 아마 그 복리가 너무 커져갖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은 상당히 그 진도가 나갔는데. 네. 배당 투자와 관련된 삶의 지혜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결혼하신 분 중에서 보면 이제 국내 주식을 경험을 안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하셨던 분 중에 재미가 없으셨던 분 아니면 집안 내에서 주식 투자에서 낭패를 보셨던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 한다 그러면 이런 소리 바로 듣습니다. 너 미쳤니? 주식 투자? 우리 집안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하면서 혼내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결혼하신 분이면 당신 미쳤냐 나랑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주식 투자 안 하겠다고 근데 이제 와서 또 미국 주식하냐 당신 미쳤냐 얘기할 때 보면 그때 제가 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르신도 마찬가지 와이프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1,000어치 1,000불어치 그분 이름으로 아니면 애기 엄마 아니면 남편 뭐 어머님 아버님 이름으로 쫙 $1,000어치 많이도 사지 마세요. HYT를 사주세요. 한번 사보세요. HYT를? 네. 그분 이름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달러로. 그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순간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가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분들도 반대하시는 그분들도 돈이 들어오네? 느끼시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진짜 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1,000 하면 그 다음에 또 $1,000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해보시면 되고 조금씩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님이나 저희가 다른 차례에서 여러 차례 강의드렸던 매달 12개월 동안 배당을 받는 펀드 아니면 저는 본부장님이 했던 저희 강의 중에 제일 좋은 강의가 52주 동안 매주 문자 받는 강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가 주식 투자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팁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팁은 저희가 여러분들도 바쁘시고 저희도 바쁜데 굳이 오늘 배당 관련된 강의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배당이 하는 거죠? 2021년 5월 시대 정신은 배당이라고 보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세대의 아예 공포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인플레이션이 가는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뚜렷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마지막 강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라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은퇴하신 분들의 입장이건 새롭게 직장을 다니는 분들한테 모든 분들이 생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수도값도 올라가고요. 가스요금도 올라가고 전기값, 관리비도 올라가요. 그러면 은퇴하신 분이건 누군가는 내가 지불할 돈이 늘어나잖아요. 매달.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의 심정적으로 보면 가만히 주식 투자도 좋지만 내가 받는 배당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월 분기당 $1를 주는 기업보다 1.2달러, 1.5달러를 반주는 기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게 과거의 상례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 이해되시죠?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험상 그리고 수학적으로 보면 고배당 기업 있죠. 고배당 기업과 소위 밸류 기업은 같은
같은 형성을 같이 씁니다. 같은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밸류 투자가 밸류에 관련된 주식들에 잘 나가는 밸류 주식들은 고배당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면 결국은 안전하고 좋은 퀄리티가 좋은 기업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가치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주와 고배당은 대부분의 성격이 비슷한 그룹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바로 그 두 개 요인 때문에 아이의 공포 시대에는 고배당 주식이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더 우호적이다. 더 올랐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는 거. 즉 금융과 에너지가 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맞습니다. 업종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예. 그래서 저희가 목이 아프도록 쉬도록 지겹도록 본부장님이 3% 저도 다양한 곳에서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 부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지금 이제 5월인데 이제 6월, 7월 계속 매월 이제 저희가 키움의 도움을 받아갖고 후원을 받아갖고 이 방송을 계속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제가 한번 또 좀 이렇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서서 뭔가 좀 쓰면서 우리가 좀 그런 게 안 되지만 역동적으로 좀 그런 강의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는 뭐 아직 안 되겠죠? 올해 아예 안 되겠죠? 그건 뭐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기고 그럼 일단은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끝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보면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되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방송 가서 제가 한 말씀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데 아니 도대체 인플레이션 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공략해야 되는지 전 다 안다고 보거든요. 다 알죠. 지금 금리가 올라갈 거다. 뭘 사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실천에 옮기겠다의 문제지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래 하던 스펙을 거래하고 내가 원래 하던 IPO 종목을 거래하고 듣보잡 종목을 거래한 분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특히 성장주가 죽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금융하고 에너지를 사지 않으면 소재 산업재 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배당 똑같습니다. 그냥 좋은 거야.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에 옮기는 거. 그거 정말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한 번씩 옮겨 보시면 실천에 옮기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 금융주 산다고 뭐 갑자기 크게 나겠습니까? 한번 진짜 좋구나. 장문서 말처럼 미주미 얘기처럼 라고 생각하실 때 뭔가 지금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반드시 꼭 실천해 보시라고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주 갖고는 안 되고요. 예, 한 주? $1,000 치겠습니다. HYD가 됐건. 이번에 $1,000. 네. 예, $1,000. 제가 말하는 SPHD가 됐건. $1,000를 사주고 나서 애기 엄마, 어머니, 아버님 계좌로 사주시고 그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 가도록 할 수 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 하면 $1,000 정도 하시면 한 10,000원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오늘도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오래간 뮤지미 배당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